맞춤 타겟은 하이 퍼널일수록 수는 적어지겠지만 효과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캠페인의 모든 유사 타겟들을 세팅하지 마세요. 아무래도 맞춤 타겟은 우리 브랜드, 상품, 서비스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을 타겟팅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한 번이라도 우리를 접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타겟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논 타겟팅, 관심사 타겟팅들에 비해 빠르게 반응이 올 수 있는 거죠. 다만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브랜드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 픽셀의 기준으로 보면 보통 위에서부터 페이지 뷰, 컨텐츠 조회, 결제 시작, 장바구니 담기, 구매 순으로 내려옵니다. 상위 퍼널인 페이지 뷰를 기준으로 맞춤 타겟을 생성하면 맞춤 타겟에 해당되는 타겟의 수는 많아지겠지만 허수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페이지 뷰는 웹사이트 방문자를 의미하는데 웹사이트에 방문해서 몇 초 만에 이탈하는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이 퍼널에 해당되는 결제 시작이나 장바구니 담기를 기준으로 맞춤 타겟을 생성하면 맞춤 타겟에 해당되는 타겟의 수는 적어질 수 있겠지만 타겟의 퀄리티는 높아지기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앱의 경우도 앱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의 수는 훨씬 많겠지만 현재 앱을 이용 중인 사람들을 맞춤 타겟으로 생성해서 광고에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맞춤 타겟의 수가 너무 적으면 광고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맞춤 타겟은 최소 1000명에 해당될 때 생성하는 걸 추천하는데요. 왜냐하면 맞춤 타겟도 모수가 너무 적으면 생성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물론 1000명 미만일 경우에도 맞춤 타겟이 생성될 수도 있지만 적은 모수로 구성된 맞춤 타겟에서는 비교적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춤 타겟의 기간을 늘려서 설정하거나 다른 데이터로부터의 맞춤 타겟을 추가 생성해서 같이 타겟팅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맞춤 타겟을 설정할 때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맞춤 타겟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최소 1일에서 최대 365일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간을 길게 설정해서 많은 모수가 확보되는 게 좋습니다. 다만 하루에 웹사이트 방문자 수가 엄청 많고 시즌이나 계절에 따라 상품들이 다르고 빠르게 바뀌는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기간을 비교적 짧게 해서 설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고객 리스트 맞춤 타겟은 메타에서 엑셀 파일로 된 고객 리스트 템플릿을 다운받고 해당 템플릿에 맞춰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정보를 기입해서 업로드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뒤에 해당 정보를 기준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매칭을 해서 맞춤 타겟을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매칭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템플릿에 정보를 기입할 때 모든 정보를 기입할 필요는 없고 기입 가능한 정보만 입력해도 맞춤 타겟 생성이 가능한데요. 그래도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다 있다면 매칭률과 매칭 퀄리티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객 리스트 수가 많아야 하고 저의 경우에는 최소 1만 명 이상의 경우에만 추천하는 편입니다. 병원, 대출, 창업, 신차, 중고차 등 리드 생성을 하는 비즈니스들이 고객 리스트들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 케바케이긴 하지만 여전히 효과적인 경우들도 많습니다. 맞춤 타겟은 보통 리타이팅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편이긴 하지만 더 이상 광고를 보여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제외시키기 위해서도 맞춤 타겟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이 하나의 경우에 구매자들을 맞춤 타겟으로 생성하고 모든 캠페인에 해당 맞춤 타겟을 제외한, 즉 구매자를 제외한 사람들에게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재구매 주기를 미리 파악해서 그에 맞는 맞춤 타겟의 기간을 설정해야 하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드 생성 비즈니스의 경우에도 한번 문의 리드를 제출한 사람들을 맞춤 타겟으로 제외시켜서 광고를 통해서 중복 리드가 들어오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1%가 무조건 효과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유사 타겟 1%가 모수는 비교적 적지만 아무래도 맞춤 타겟과 유사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가치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타겟으로 처음 테스트를 한다면 1%부터 테스트하는 걸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오늘도 헷갈리기 시작하죠. 방금 1% 권장한다 해놓고서 갑자기 유사 타겟 10%를 추천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 타겟 10%를 사용해도 성과는 좋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커머스보다는 은행, 대출, 병원, 신차, 창업과 같은 비즈니스에서 10%를 사용해서 효과를 내는 경우들도 종종 봤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만의 팁을 하나 풀자면 유사 타겟 6% 이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관심사를 추가하는 걸 추천드려요. 아무래도 유사 타겟 6% 이상부터는 유사성이 떨어지고 모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비즈니스 관련 관심사를 추가해서 타겟을 좁혀서 유사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유사 타겟의 모수는 맞춤 타겟 모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맞춤 타겟을 생성하고 나서 그 맞춤 타겟을 기준으로 유사 타겟을 생성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맞춤 타겟의 모수가 너무 적으면 유사 타겟이 생성이 안 될 수도 있고, 유사 타겟이 생성된다 하더라도 광고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다른 모수가 많은 맞춤 타겟을 기준으로 유사 타겟을 생성하고 해당 유사 타겟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을 수 있겠죠. 하나의 캠페인의 모든 유사 타겟을 설정해서 쓰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성과가 좋아도 성과가 나빠도 문제입니다. 좋은 성과가 어떤 타겟에서 발생했는지, 나쁜 성과가 어떤 타겟에서 발생했는지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캠페인의 광고 세트별로 유사 타겟 1%, 2%, 3%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는 게 비용이 더 들긴 하지만 성과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 경우에 타겟 제외까지 같이 하는 게 분석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 세트 1번에 유사 타겟 1%로 세팅을 하고 동시에 제외 타겟의 2%, 3%를 세팅합니다. 그리고 광고 세트 2번에는 유사 타겟 2%로 세팅하고 동시에 제외 타겟의 1%, 3%를 세팅합니다. 그리고 광고 세트 3번에 유사 타겟 3%로 세팅을 하고 동시에 제외 타겟의 1%, 2%를 세팅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트별로 서로 타겟 중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분석이 가능한 거죠. 이 부분은 맞춤 타겟과 유사 타겟이 동일합니다. 둘 다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2025년 5월 1일에 최근 30일 웹사이트 구매자를 맞춤 타겟으로 생성했다면 6월 1일에 자동적으로 맞춤 타겟이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따로 맞춤 타겟을 추가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고객 리스트를 기준으로 생성한 맞춤 타겟의 경우는 추가되는 리스트가 있다면 따로 추가해서 고객 리스트 맞춤 타겟을 추가 생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맞춤 타겟과 유사 타겟들의 특징과 실전 적용 방법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다음에도 광고 노출 위치, 광고 구조, 광고 예산, 광고 형식들을 시리즈물로 준비해서 하나하나 컨텐츠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궁금한 사항들은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마케터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